아니고 또는 이 배경으로 그 다음에 문재인 배경으로 되죠. 그 뒤에 황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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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이거를 반발하려고 진검승부입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우리는 이 회사의 자체에 대해서 더 이상은 미련 없다. 여기도 포사이돈 쌀배지를 갖다가 해주시면 되겠다. 왜냐면 포사이돈 쌀배지 내가 안 죽으면 누가 죽고 15년이 돼도 아직까지도 절대 잊을 수가 없는 2편 1부에서의 쟁점은 정충재 씨가 금괴에 담긴 자루에서 봤다는 이둥충이라는 한자 표기가 담긴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필연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시청자들은 반드시 이 문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루는 금괴가 담겼던 자루였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루의 영상을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정충재를 제외한 다른 단 한 사람이라도. 지금 나연철 선생님께서는 여기 지금 박승웅 씨랑 이걸 파고 들어가서 이 거창기업 쪽으로 지금 한 5, 60m 이상 전진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걸 정충재가 박승웅이랑 하다가 돈도 떨어지고 결국은 뭐 자기 신뢰도도 떨어지고 대출낸 돈도 갚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대제대학교 손홍 교수를 불러다가 이 부분을 갖다가 탐사한 이유가 자기가 뚫은 굴에 당연히 탐사람은 이런 동굴 흔적이 나오니까 이걸 갖다가 합법화 시켜갖고 시추를 해서 결국 여기다가 조그만 시추를 한 6개 정도 했죠? 5개. 5개. 5개 시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센터를 갖다 뚫어갖고 이렇게 맞는 거 아닙니까? 수직으로? 수직 60cm 예. 파이를 박은 거 아닙니까? 예. 160cm.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박승웅이 굴로 자기가 5, 6년 이상을 갖다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쪽 거창기업을 파고 들어간 것을 갖다가 수직으로 뚫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자작극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기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분명히 이건 판 굴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좀 그러면 기록한 구리 그 윤곽이 드러나네. 예, 최상훈 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수직구로 첫 카메라를 내렸을 때 이 마대에서 결국 한 사람이 들어가서 꺼내본 결과 이 한유소금 마대가 나온 거 맞습니까? 예, 예. 최상훈 사장님. 예. 그건 맞잖아요. 방송 다 나간 거고. 자, 그러면 정충재는 그 마대의 글자가 이등충이라고 자기가 한자를 썼는데 그때 최상훈 씨가 본 거는 정확하게 오성식 이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비교는 없는 거죠. 없고 정충재한테 그거를 복사를 해갖고 준 거 아니요. 그렇지. 그거 소설을 쓰고 있는 거라 아직까지. 창작이다, 창작을 해. 소설을 쓰고 있는 거라. 저 포도의 글자에 대해서 2000년 3월 25일 날 우리 최상훈 씨가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마대가 쌓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왜 이 마대가 뭐냐면 천년 그 야자수 열매로 만든 그 푸대, 옛날에 미군들 그 배급 놓을 때 쓰던 그 푸대, 우린 그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시추하는 굴착하는 과정에서 슬러지 물 속에 깔아앉으면서 하얀 푸대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래 카메라를 대니까 또 마대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 25일 날 그 사진 촬영을 하고 바로 3월 26일 서울의 백사장 그 사무실에서 그 테이프를 보게 됩니다. 정충재 씨와 같이
거기서 이제 그 구체적인 그 투자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자, 최상훈 씨한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 굴 안에 이렇게 마대가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충제는 우리가 금이랑 유골을 다 훔쳐가고 마대를 갖다 위장으로 이렇게 채웠다 그러는데 이게 수중작업 전문가로서 이게 그 단시간 내에 가능한 일입니까? 참,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지금 이게 지금 수중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거를 다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 우리 업체 말고 지금 두 군데 업체가 촬영하고 갔잖아요. 그리고 뭐 유서에도 다 나갔고. 근데 그거를 뭐 굳이 여기서 뭐 해명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게. 그리고 중요한 건 파 디비 갖고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 예. 그러니까 그럼 나라에서 대통령한테 욕하는데 대통령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왜 하냐고. 예. 저거 2002년 5월 25일 날 다이바를 넣어서 확인해 보니까 저것이 마대 포대가 아니고 한주 소금 포대였다는 확인하고 그 다음 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월요일 날 27일 날 여기에 관계 있는 모든 투자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충재에게도 친구를 통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남자라면 와서 확인해라. 네가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2002년 5월 27일 날 12시에 다 모여가지고 다시 다이바가 들어가서 안에 다시 촬영을 하면서 밖에서는 모니터를 보니까 그때는 없던 진로 소주병도 거기서 찾아냈고 공기 환기를 시키기 위해 파이프, PVC 파이프도 찾아냈고 그래서 완벽하게 이것은 한국인 박소은과 밑에 일하던 사람들이 저기 계시는 henchel 등이 팠던 한국 고래라는 것이 만천하에 백일하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 약 16년이네요. 이것이 재론된다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이죠. 그래서 난 정충재 씨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정충재 씨, 당신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당신 생에 이렇게 마감할 것입니까? 당신 정말 다큐멘터리 작가입니까? 해리포터 같은 그런 소설을 써서 우리 사회 젊은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창작적인 소설을 쓴다 그러면 저는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이 사람을 교만하게 이렇게 화무차한 모습으로 기만하고 거짓을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16년에는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 그 교수도 뭐 이런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애들을 가르쳤던 10년의 교직 생활자 그리고 다큐멘터리 작가라고 하는 닉네임이 사람들이 말을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 양반의 스타일이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이 벌금을 내면서 뜯으니까 야, 저 뭔가 확실한 게 있다. 2003년에는요 명함을 이런 것을 파고 다녔습니다. 문현동 지하 의뢰 공장 최초 발견자 정충재. 그 명함 뒤편에는요 금계 도울범 김성태, 백준홍, 최상훈, 조옥규 등등.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이 그런 명함을 봤을 때는 야, 이 사람이 경력이 학교 선생 출신에다가 다큐멘터리 작가에다가 이 뭔가 이런 사실이 아니면 과연 이런 명함을 파고 다닐 수 있겠는가. 거기에 10명이 정충재를 만나면은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서울 장안의 그 유명한 서경석 목사입니까? 그분도 한때는 정충재에게 넘어가가지고 정충재 손을 잡고 검찰총장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억울하다. 자기가 발견했는데 배반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한다. 그래서 그 사이트 신문에 올렸을 때 우리 백준홍 씨하고 최상훈 씨 저희들 올라갔습니다. 그 신문사 사장 서경 씨를 만나가지고 아니 다 좋다. 실명으로 거론되는데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지 않느냐. 우리가 본인들이다. 그리고 쭉 설명하니까 편집국장을 불러서 사이트를 내리라고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정충재 씨, 이제 그 딸 한 분하고 또 아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저하고 2년 동안 생활하면서 정충재 마음속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손자, 손주가 있습니까? 어떤 할아버지로 남고 싶습니까? 내 묻고 싶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재미있어서 속아 넘어갈지 몰라도 이거는요, 손바닥을 가지고 하늘 가리는 격입니다. 정말 당신 머리 좋다고도 다들 얘기합니다. 정말 그 머리 좋은 겁니까? 예? 5 행기 중에 모두 정충재 장남입니다. 동생들이 폐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소를 할 때 친동생, 어머니의 아버지의 피를 받은 그 형제들이 정충재가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2015년 부산 사상의 그 문재인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 자기 동생 그 정성재가 침입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입니다. 그 당시 경기에 관계돼 있고 도굴에 관계돼 있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야, 뭐 때문에 저렇게 하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그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감옥에 갔다 놓은 뒤에 44개월 살다 나왔습니다. 사기, 폭력, 무고. 그 무고는 살인 교사입니다. 놓은 뒤에도 10수억을 편취했습니다. 이 문현동을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투자한 사람이 왜 이 금을 못 찾냐 하니까 방법은 그런 식으로 치고 나갑니다. 야,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저렇게 떠드는 거 아니냐. 사람들 다 넘어갑니다. 소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재밌죠, 지는? 야, 세상 사는 거 참 어리석다. 내 햇바닥에 다 놀아난다. 근데 결과는 자기 스스로 인생의 파멸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 선생님, 예, 예. 이게 박수웅 씨가 판 굴이라고 정충재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구멍을 시추한 데는 여기인데, 요걸 다 메꾸고, 직경 70cm, 길이 3m, 직경 70cm에 3m를 이렇게 자기가 판 굴과 박수웅이가 판 굴과 이렇게 연결시켰다 이겁니다. 요만한 터널을 파갖고 3m를. 이렇게 소설을 쓰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럼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수부를 여기 들어간 잠수부랑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 잠수부가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충재가 그 잠수부한테 회유를 해갖고 그 옹벽 안에 큰 공간이 있다라고 증언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사람 물속에서 나침반을 보기 때문에 저쪽은 굴이 없는데 왜 증언을 해달라 그러냐. 난 해줄 수 없다. 그리고 자기가 검찰에도 끌려갔는데 검찰에서도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람 참 이 소설을 어떻게 쓰는지를 참 증명하기도 힘들지만 이건가? 이거네. 김원택이라는 분인데 2007년 4월 15일 날 이 물속에 들어간 분입니다. 예, 저는 백준훈이라고 합니다. 예. 네. 좀 하나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예. 지난번에 예전에 그 정충재 씨 때문에 지난번에 그 4월 달에, 2007년 4월 달에 그 잠수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부산 문현동에. 그렇죠. 예. 혹시 유계열 씨 아십니까? 아니, 유계열? 네네. 모르겠는데요. SSU 나와서 잠수하신. 아니, 모릅니다. 예. 제 친구도 하나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서울중앙지검에다가 이제 정충재 씨를 고소를 해갖고 이제 이렇게 나가다가 되는데, 잡히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써갖고 지장만 찍으려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김원혁 사장님이 자필을 쓰신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도 장수에 대해서 잘 알고, 벌써 15년, 20년 동안 우리도 패저 매장을 발굴도 해본 사람이라, 그거 진짜, 이렇게 이 문구를 읽어보면,
아니 잠수부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안 할 텐데 하는 그래 이렇게 잠수부가 어떻게 조그만 돌부대 틈으로 살펴보니까 그 너머로 큰 공간이 있을 거라고 이게 표현할 수가 없는 표현인데 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드린 거예요. 저는 그때 검찰체에 가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정충재 씨 편도 아니고 김태표 선생님 편도 아니고 저는 딱 정보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 선생님이 제가 그때 밑에 가서 나침반을 친가 보니까 올 당장에 그때 좀 조용히 되었어요. 검사모가 뺄쪽으로 아니 그 백 있지 않습니까? 옹벽. 예, 옹벽. 옹벽 밑에 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옹벽.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옹벽을 따라서 약간에 따라서 그게 나 있더라고요. 그 길이 물 길이.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옆에서 투입으로 16m를 뚫어서 예, 그렇죠. 10년 동안 그 옆을 갔다가 옹벽 밑으로 쫙 100m 가까이 타고 간 거예요, 여기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불에서 그것이 못 찾아지니까, 그리고 나서 망하니까, 지하물이 탐사를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지네가 판 불을 갖다가 위에서 찍으니까, 당연히 지네가 판 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겠죠.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수직으로 시추를 할 거니까 60m 깊이로,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지가 판 불이 뚫릴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일제시대에 한주 조금 만들어 예.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말하자면 그 물 동향이, 그러니까 원벽으로 좁혀 있는 걸로 해주라. 저거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이. 옹벽 안으로. 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과정 그 자리에서 그대로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짓말 안 합니다. 다른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거는 나침반을 때렸을 때 옹벽을 따라서 돼 있습니다. 저는 그 시주도 절대 못합니다 하고 검찰에 가서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아, 올바른 증거를 신고를 따르세요. 하셨는데. 네.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잠수부가 있고 다 있음. 보다시피 제가 이 김원택 이분한테 전화를 해서 최근의 일입니다만 그가 뭐라고 썼냐면은 수직구 아래 수평물 속에 탐사한 적이 있으며 돌아 나올 때 벽면에 쌓아 놓은 돌포대 틈으로 살펴보니 그 너머로 큰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따져 물었더니 아니 어떻게 그 어두컴컴한 데서 돌포대를 이렇게 보고 그 안에 이게 환하게 보이느냐 그랬더니 그건 정준재 씨가 좀 그렇게 써달라고 그렇게 해서 조금 자기가 붙인 건데 결국은 옹벽 안으로 들어가게끔 써달라는 건 자기가 안 써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만드는 사람이죠. 말이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아까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 우리 최상원 사장님이 이 카메라를 최초로 내렸을 때 오성식이라고 나온 거는 빼도 박을 수 없는 중요한 단초고 그렇기 때문에 오성식이라고 나오고 한주소금마대가 나왔으면은 과거에 한주소금마대를 넣으신 분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는 가짜라 이겁니다. 그것이 가짜인데 그 다음 얘기는 그가 말을 계속 붙이고 유고를 뭐 천구나 있다고요? 그는 이제 이거 갖고 더 이상 못 들어먹고 허가 못 내니까 허가를 내기 위해서 유고를 갖다가 묻은 장소가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를 더 탐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발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면서 이제 저 뒤도 찔러보다가 또 실패했잖아요. 바로 이 언덕 뒤에도 또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거짓말을 재생산하고 사람들을 호도하는 것 자체 말입니다. 검찰에서 여기 보시면 검찰 기소해 보면은 240톤으로 나옵니다. 초기에는 24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금괴가 240톤이 있다고 해서 사기를 쳐갖고 결국 남의 돈을 갖다가 갈취를 했는데
또 여기를 보면은 1000톤이랍니다. 참 놀랄만한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건 자기가 쓴 황금백합 작전입니다. 1000톤. 문재인 씨가 국정원,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서 막대한 양 금을 빼돌렸다. 그러면 240톤과 1000톤은 3배가 넘게 차이 나는데, 근데 또 어떨 때는 적으로 320조를 훔쳐갔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제가 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국제시세가 7월 1일 가격으로 불암당 45,600원입니다. 국내 도매 시세가. 그럼 240톤이면은 보십시오. 200톤에 9조입니다. 300톤에 13.5조입니다. 이 사이라면은 240톤이면 고작 12조 정도 됩니다. 12조. 그가 얘기하는 1000톤이라고 그러면 45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320조를 제가 훔쳐갔다면 6,400톤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미국의 포토녹스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8,000톤 정도밖에 없답니다. 이렇게 허황되고 황당무계한 금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돈에 미쳐서 남의 가족은 어떻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딸이 파혼했습니다. 이제 첫 결혼에 파혼했습니다. 왜냐?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 할 거 아닙니까? 사돈댁에서? 안 알려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뭐한 사람이냐 두드려보면 다 나온 세상에 도굴범 두목으로 나오니 누가 그 가정이랑 인연을 맺겠습니까? 자기는, 나는 딸 하나 있지만 자기는 아들, 딸 서울대 입에 나왔지만 남의 가정을 다 망쳐놓고 자기 가정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겠죠. 임계점을 다 넘었고 더 이상은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정충재 그 사람 결단코 이번에는 둘 중에 하나 지구상에서 사라질 겁니다. 자기의 어떤 야욕인지 모르고 김일성이 너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네가 다시 한국 땅에 밟을 때는 절대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런 황당무계한 거를 너는 머리가 영민한 사람이라 스스로 너무 잘 알겠지만, 너는 이런 이벤트를 벌여서 네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정충재 같은 그런 사기꾼한테 속은 게 아니라, 정충재 같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국회의장을 공격하고 법원과 검찰과 경찰을 다 완전히 도굴법 비호자로 만들고 이런 그레이트한 파워맨 사기꾼이 필요했던 거예요. 16년간의 침묵을 깨고 진검승부에 응하고 있는 백준원. 알만한 국민들은 벌써 이 영상을 통해서도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최초 촬영된 수중의 영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촬영된 한주소금 부대,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정충재. 그러나 영상을 보면 부대가 교체된 것인지를 어렵지 않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은 속았다는 것을 깨우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증언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정충재가 증언 조작에 관여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 지금까지의 영상들을 통해서라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부산 문현동 금도굴 사건에 대한 진실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현란한 말에 환호하고 박수하는 우매한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태평TV에 김일성 대표는 정충재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선구자 방송은 백준원 편에 서 있습니다. 저희 선구자 방송도 진검승부에 합류하여
정충재, 김일성 쪽이 가짜임을 밝히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방송들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고 냉정들 하십시오. 그러면 오래가지 않아도 사기꾼이 누구인지 보이게 될 것입니다.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고